제가 그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쓴 최초의 사람입니다. 왜 썼냐면은 87년에 그 중등사립이 거의 한계 도달해서 막 문제가 그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어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교육운동이 막 교사운동이 대중적으로 폭발한 계기가 그 사립학교 문제였거든요. 대학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대학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고민의 심도들을 맞춰보는 게 훨씬 더 좀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학이 이제 일제하에서 자리 잡을 때 그 독일 모델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독일 대학 모델은 엘리트주의 그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그 사회 엘리트고 영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일정한 일탈도 이렇게 사회적 묵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70년대까지는 대학 진학률이 10%대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졸업 정원제 하면서 이렇게 대학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90년대 와서 대중화되고, 그리고 확대된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대학 교육, 그 엄밀한 어떤 질 관리 체제, 이걸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양적으로 팽창만 됐지 그런 실용주의적인 어떤 교육이나 질 관리 시스템은 자리를 못 잡는, 대학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운영 방식은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실제 모습, 실제 이제 대학의 그 모습과 관념의 이렇게 불일치,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건 대학 문제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에 짐으로서 이렇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영재를 대상으로 영재한테는 모든 걸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잘하는 학력 경쟁을 시켜버리거든요. 진학률이 70%나 80%에 육박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영재 시스템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학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80%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거의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20%만 뭐 이제 그 경쟁에 참여하는 이런 엘리트주의 교육 체제가 진학률 70, 80%에 확대된 여기에 계속 작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 내부도 끊임없이 분단이 일어나죠. 또 그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수도권 대학에서 스카이와 비스카이 끊임없이 분단되면서 그런 엘리트의 학력 경쟁을 따라가는 학생들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번아웃 돼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상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 선택한 학업이나 직업에 대해서 의욕을 못 갖는 소진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 오늘날에 이렇게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해결하지 않고 전체 교육 문제가 절대 풀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이 스카이대와 동일화해가는 방향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대와 일반대가 사실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화 시대조차도 전문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5년짜리. 어느 정도 직업교육 완성 형태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교육이 특성화고 3년이 딱 끝나고 사실상 고등직업교육이 실종돼 버리기 때문에 중하위층 아이들이 사회 중견으로 올라가기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엉뚱하게도 이 획일적인 대입 학력 경쟁의 마이너 그룹으로 자리 잡는, 그래서 이중적으로 소외되는. 그래서 이 대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이 교육 문제 전체가 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에 우리 대학의 사립학교 비중이 대단히 높잖아요. 전문대는 90몇 %고 대학도 80%.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이 획일적인 학력 경쟁에서 변화를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서 정말 신뢰를 얻고 또 특성화를 해서 실효성과 실용성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지만 지금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저는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대학인들이 선택을 간다면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좀 이 대학 문제가 안 풀리면 이게 안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 문제를 푸는 데서 이 사학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학 문제 또 안 풀리거든요. 이제 함께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제 2월달에 그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안 발표에서 2030 교육 체제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총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2030 교육 체제 가운데 대학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30 교육 체제를 정책을 아주 구체화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가교육이 만들어지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방향의 얼개를 그리는 그런 작업을 국가교육은 이제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교육을 만드는 거는 아까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국가교육회가 만들면 제일 첫 번째 큰 역할이 정말 분권 자유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 중등 같은 교육기관을 교육청으로 내려 교육청에서 그래서 학교 자체까지 계속 실현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계속해서 점검하고 내리고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도 좀 자율성을 갖도록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인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육정책 결정과 관련된 주요 주체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다원화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 다양한 수준 다원화된 주체들을 네트워킹해서 큰 정책의 골격을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국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국가위원회로 갔을 때 그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강의 큰 방향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방향에서 대학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큰 방향성 주로 이제 대학 관련된 그 부분일 건데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교육 체제의 극복과 분화된 발전 경로의 보장.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취지들을 이렇게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만이지 엘리트가 실제로 엘리트가 없는 교육이거든요. 스카이캐슬 얘기하지만은 스카이 대학이 무슨 그게 영재교육기관입니까? 우수한 애들 뽑아놓기만 하면 그게 영재교육기관인가요? 교육의 질이 형편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엘리트주의 교육 체제를 넘어서서 우선은 이제 좀 저는 밑에만 자꾸 평가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잘하는 데를 단과대별로 진짜 단과대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동일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대하고 일반대 구분도 없어지고 또 이제 그 수도권이나 이렇게 국립대 정도를 빼면은 한 대학 안에 직업교육계라고 막 혼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과대별로 평가하지 않으면 막 희생되는 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밑에를 평가하는 거야 뭐 나중에 이제 논의해서 또 해야 되겠지만은 잘하는 데를 좀 평가해 주는 거를 스카이 비스카이 가리지 말고 시방대 국립대 뭐 사대 아니 사립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말고 직업계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단과대별로 진짜 잘하는 데를 국가에서 좀 평가해주고 인증해주면은 그게 계속 쌓여가면은 지금의 이렇게 엘리트 교육 체제의 스카이로 집중된 이걸 좀 분산시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전 특히 제가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초중등에서 보면 정말 느끼거든요. 그 중학교 가면은 이미 그 중심적 교육 문제가 바뀌어 있어요. 그냥 자기 정체성이 안 서갖고 자기 삶에 아무 이유가 없어서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이 50%에서 점점점 높아 7, 80% 갔거든요. 정말 이게 무슨 교육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깨어날 수 있는 지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등 단계 직업 교육은 굉장히 좀 유연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산업사회형이 아니고 애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그거 했다고 꼭 계속 글로 가라는 거 아니죠. 그걸 계기로 얘가 자기 삶 의욕을 갖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관심 영역을 찾아서 나갔을 때 진짜 고등직업 교육이 서 있어야지 얘들이 사회 중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들이 진짜 앞으로 필요한 직업 교육 영역을 특성화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걸 진짜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제 고등교육 쪽은 엘리트복과 그런 분화된 발전 경로, 이 잠자는 이 7, 80%의 아이들이 자기 삶의 의욕하는 계기를 제시하고 의욕을 갖고 나왔을 때 자기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게 이제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중등까지 다 관련되는 거죠. 한 큰 방향입니다. 예,